다음에 이제 그 9번은 철학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 작성 연대를 기원후 700년대로 추정하는 이유.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신 거죠. 시대정신님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했던 얘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인드라가 했죠. 닌시부르가 맞습니다. 닌시부르. 네, 닌시부르. 그래서 수메르의 뜻은 저녁의 기부인, 이난나의 시녀.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 이난나가 뭐죠? 금성이에요. 금성. 이집트의 토드. 네, 금성. 그리고 아슈르파리팔이 가장 신봉했던 신이, 네,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금성신이에요. 이난나예요. 이난나. 아슈르파리팔이 가장 신봉했던 신은 이난나, 이슈타르. 금성신이에요. 루시퍼죠. 금성하면 루시퍼죠. 그래서 이게 토드가 되고 이집트에 가서는 이게 또 토드가 헤르메스가 되고 말하자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헤르메스, 피타고라스의 헤르메스는 뭐냐? 금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금성. 네. 금성 종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신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르메스 그걸 부각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닌시부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거는 그 구별은, 자신이 모시는 신이 여성인 경우, 금성신은 여성신이죠. 이시타르인 경우에는 그 시종부 여성이 되는 거고, 그 여성형이 되는 거고, 우선 그래서 닌시부르는 여성형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자신이 모시는 신이 남성신인 경우에는 이 닌시부르가 남성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닌시부르가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는 시드로까지는 숭상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키피디아들 보니까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도 닌시부르가 뭐 신으로 추정된다, 신으로 숭상한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좀 거기에는 신빙성을 두지 않습니다. 닌시부르까지, 물론 닌자가 앞에 붙었으니까 하위신으로서 취급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슈르바니팔 그 도서관을 만들 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알바, 비정규직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멋있게 놓은 알바 천국 광고가 나왔는데 이때 전국 각지에 서기를 파견한다고 나오죠. 서기. 네. 이때 서기라는 개념은 단순히 글 써주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네.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 조선 왕조에서도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죠. 뭐 홍문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왕명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인드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르곤 대왕 시절에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하늘신 안에 성수에 들어간 게 금성신이다. 금성신은 오늘날 금성신으로 만든 건 사르곤 대왕 업적이다. 이난나가 이난나를 이슈타르로 바꾸면서, 수메르 용어로는 이난나, 아카드 용어로는 이슈타르. 이 이슈타르가 되면서 낮에는 긍정적인 신이 이슈타르다. 왜냐하면 사르곤 대왕의 일을 맡아서 왕명을 전달하는 게 사실상 이슈타르의 이름으로 나간 게 많기 때문에, 공문이.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슈타르가 굉장히 지혜의 신, 공명정대한 신으로 비춰진 거고, 그렇죠? 밤에는 어떻죠? 요염한 여자로 변신해서
온갖 정략, 그러니까 사르곤대왕 시절에서도 온갖 그 궁정하에서 암투가 있었잖아. 궁정 암투의 배후 세력으로서 이슈타르가 있었다. 그래서 네? 사르곤대왕의 긍정적인 면은 낮에, 사르곤대왕의 부정적인 면은 밤. 그래서 밤과 낮, 금성이다. 새벽별과 저녁별. 금성은 불려나온 뜻이죠. 새벽별과 저녁별. 새벽별은 금성신, 긍정적인 이미지, 무시포고. 동양에서도 네. 계명성, 광명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죠. 좋은 의미. 저녁별은 맨날 혼탁한 별, 뭔가 네, 안 좋은 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닌시부르는 그 시종인데 처음에는 수메르 아카 시대 때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어떤 전달할 뿐인 그러한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것이 영향력이 커진 건 아슈르바니팔 시대에서부터다. 아슈르바니팔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니프루 신전, 사르곤대왕의 니프루 신전 때와는 다른 거다 이거야.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은 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전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도 이시타르 신전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니네베 시절에도. 아시리아 수도가 니네베죠. 니네베에도 분명 신전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독립해서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료면 신성스러운 이슈타르 신전에 모셔야 되는데 이슈타르 신전과 독립돼서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권의 강화고 행정의 강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력 세력이 서기다 이거 서기. 이 서기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해주는 전령의 역할에서 출발했지만 전령의 역할이 커지면서 비서실장이 됐다고 했죠. 비서실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는 거죠. 구약에 나온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오늘날의 개념은 항상 재정을 담당하는 거죠. 행정수반. 그래서 오늘날에도 공산당 보세요. 공산당의 소련 공산당 같은 거 보면 최고 지도자를 서기관, 최고 서기관으로 불러요. 서기관. 그런 의미의 서기관. 혹은 또 책임 비서, 서기관이나 비서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기원을 찾아가면 아슈르바니팔에서 있다. 서기관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마법이다. 마법사다. 행정관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관을 의미하고 그 총책이 닌시부르다 이거죠. 그 총책, 총리가 숭상하는 신이 자신의 수호신으로 닌시부르를 둔 것이다. 아슈르바니팔 시대부터 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그러니까 지배하는 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행정을 아슈르바니팔을 대신해서 뭔가를 했던 인물들이 인물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기존의 신전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견제받는 것을 지켜주려면 아슈르바니팔이 이 서기관 총책에 대해서도 뭔가 지위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신전이 그냥 거기 안에서 다, 니프루 신전 안에서 다 됐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슈르바니팔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배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세력을, 별도의 세력, 친위대 세력을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아슈르바니팔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사제들이 아니란 얘기죠. 사제가 아닌 서기관들이다.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관료다. 이거죠. 관료. 관료란 말이에요. 관료. 관료. 과거에는 사제였지만 이제는 아슈르바니팔을 지키는 이들이 관료다. 그리고 이런
아슈바니팔의 뭔가 정보혁명, 종교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아슈바니팔이 기원전 7세기에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나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란에 퍼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랍비다. 랍비는 교사다. 학습지 교사다. 주말학교 교사다. 사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네? 사원 바깥에서 뭔가 학습지 교사 같은 애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유대교에서 이 금성, 루시퍼, 이슈타르의 신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면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속, 한국의 한식이나 추석 뭐 이런 것처럼 이러한 뭐 그 오래된 어떤 축제 거기에 이슈타르 신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인들도 유대교 믿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관습을 오늘날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금성신. 이 금성신을 인드라가 볼 때 이 금성신, 이슈타르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무엇으로 대체했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사상이 불가피했던 것은 이 이슈타르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라고 인들은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이슈타르 사상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상징이 필요했고 그것이 성모 마리아다. 그리고 그 작업은 대체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인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